최근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빌은 부인이었던 멀린다에게 56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4,29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실시간 세계부자 순위 4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빌의 저택은 그 어떤 글로벌 리치의 집보다 독특합니다. 저택은 울창한 숲과 맑은 해변으로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빌은 자신의 저택에 제너두 2.0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1941년에 개봉한 영화 시민 케인에 등장하는 거부 찰스 포스터 케인의 저택 이름과 같습니다. 제너두 2.0의 대지 면적은 약 1854평입니다. 축구장보다 넓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그의 집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이츠는 1988년 200만 달러에 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7년 동안 6천만 달러를 들여 현재의 저택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변의 집을 모조리 매입한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택은 침실 7개, 주방 6개, 욕실 24개, 차고도 여러 개 딸려 있습니다. 빌은 영화 배트맨의 주인공 브루스 웨인과도 닮은 꼴입니다. 이들 두 억만장자 기업가는 개인용 박쥐 동굴을 집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박쥐를 모티브로 한 자가용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그는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택의 내부에 3개의 차고를 두고 23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택의 디자인은 애플사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집을 디자인했던 건축설계사무소가 맡았습니다.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투입된 인력은 300명에 달했는데 그중 100명이 전기 기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너두 2.0은 게이츠의 친구이자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의 집과 약 2km가 안 될 만큼 가깝습니다. 저택의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분적으로 대지에 파묻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택이 자연과 밀착되면 실내 기온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할 때도 일반적인 집보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부지에는 커다란 단풍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는 24시간 전자장비에 의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택 지붕을 짓는 데 쓰인 자재는 500년 된 더글라스 전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자재는 북미에 고루 분포하는 고급 건축재로 우리나라에서도 한옥의 자재로 널리 쓰입니다. 저택 주변에는 인공개울이 흐르는데 이 개울에는 연어와 송어도 살고 있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저택 앞쪽으로는 푸른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카리브의 세인트 루시아에서 바지선으로 특별히 공수해온 모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택 곳곳에 있는 차고를 전부 합치면 23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10대의 차가 들어가는 크기인데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제너두 2.0의 방문객들에게는 모두 특수 제작한 마이크로칩이 달린 핀을 줍니다. 방문객들이 저택 안에 있는 동안 이 핀에 달린 센서가 개인 선호에 맞춰 온도와 빛, 음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저택 내부에는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마루 바닥이 깔려 있어 모든 수치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예컨대 빌 게이츠는 식사를 하기 전과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몸무게 변화까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너두 2.6 내부에는 부엌이 6개나 있고 옆에 딸린 다이닝룸은 약 28평 규모로 24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셉션홀은 약 64평 규모로 150명이 모여서 만찬을 하고 200명이 칵테일 파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6.7m 너비의 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리석으로 된 대형 벽난로도 있습니다. 층간 이동을 할 때 편리하게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지만 저택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단의 길이는 약 28m인데 발판 84개로 구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너두 2.0의 백미는 도서관입니다. 대저택에서 가장 은밀하고 시원한 곳인데 도서관을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 코덱스 레스터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이츠는 이 작업 노트를 1994년 경매에서 3,080만 달러, 한화로 3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3,080만 달러는 게이츠가 대저택을 짓는 데 들인 비용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당시 경매 낙찰자가 게이츠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의 천재가 과거의 천재에게 보낸 멋진 헌사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빈치의 작업 노트는 1506년에서 1510년 사이 18장의 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앞뒤에 쓴 72페이지의 메모입니다. 다빈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쉽게 베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거울에 비춰봐야 읽을 수 있도록 반대로 글을 썼습니다. 빌은 다빈치의 작업 노트를 손에 넣은 후 일부 페이지를 윈도우 95 스크린 세이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의 크기는 약 60평으로 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독서룸에는 천장에서 빛이 우물 모양으로 들어오는 채광정과 벽난로가 갖춰져 있고 회전식 책장과 서재 특유의 고전적인 향기를 내는 판넬로 장식했습니다. 팝콘 기계를 갖춘 약 42평의 영화관에는 20명이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약 70평의 체육관에는 트램펄린 방이 있습니다. 천장을 6m로 높게 설계해 트램펄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안전합니다. 이 체육관은 사우나, 찜질방, 라커룸도 갖췄습니다. 약 18m 길이의 수영장은 수중음향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유유자적할 수 있는 요트는 휴가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부의 상징입니다. 최근에는 경기용뿐만 아니라 레저용이나 파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작은 요트일지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부를 과시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갑부들이 가진 요트들은 웬만한 크루즈 못지않은 스파, 수영장, 스위트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화 요트는 매우 값비싼 개인 소유의 요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슈퍼 요트, 메가 요트, 기가 요트를 호화 요트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요트 산업계의 공식적인 분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요트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퍼 요트는 길이 120피트에서 최대 200피트, 메가 요트는 길이 200피트 이상을 말합니다. 길이 300피트 이상인 요트는 기가 요트라고 부릅니다. 법률상으로는 길이 24m 이하와 이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길이 24m 이상인 요트는 상근직 선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는 무엇이며 누구의 소유일까? 지금부터 세계의 초호화 요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5월 북한의 김정은은 호화 요트를 타고 동해안을 시찰했습니다. 이 요트는 영국의 프린세스 요트 제작 회사가 만든 길이 29m, 80억 원짜리 프린세스 95 MI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프린세스 요트사 관계자는 몇 년 전에 출시된 모델로 보인다면서 팔린 이후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북한의 손에 들어간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이 요트를 사들인 것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의 경우도 호화 요트를 좋아했었습니다. 북한은 2009년 이탈리아로부터 비밀리에 요트 2척을 사들이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호화 슈퍼요트가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주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베이조스의 행보와 함께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우주 로켓보다 비싼 요트라며 베이조스의 요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부호들은 무인도나 요트 등
안전한 곳으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주문한 이 요트는 Y721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양을 오갈 수 있는 이 슈퍼요트는 길이만 127m에 달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헬리패드가 설치된 보조요트가 항상 이 요트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지닌 여자친구 로렌 산체스가 바다에서도 요트를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조 비용만 5억 달러, 한화로 5,650억 5천만 원입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요트의 구입을 위해 베이조스가 지불한 비용은 그의 우주개발 라이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로부터 로켓 발사를 10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2019년 아내와 이혼 후 이미 한 차례 요트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디자인하고 만들어진 플라잉 폭스라는 슈퍼요트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요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부자 랭킹 세계 1위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은 1,920억 달러, 한화로 약 21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요트 외에도 전용 비행기를 2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라이빗 제트기는 걸프스프림 G650ER이라는 모델로 그 가격은 한화로 약 1,692억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인피니티 풀과 헬기 이착륙장, 스파 및 체육관까지 갖춘 6억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요트의 보유자입니다. 인피니티 풀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끝이 지평선이나 수평선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수영장을 말합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요트는 세계 최초로 액체 수소로 구동되는 112m의 아쿠아 고급 보트인데 14명의 손님과 31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데크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트의 최첨단 기능은 갑판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하 253도씨로 냉각된 액체 수소로 채워진 28톤의 진공 탱크 2대가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연료는 연료 전지를 통해 1메가와트급 모터 2대와 추진기에 대한 전력을 생성하며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 CEO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은 라이징선이라는 요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는 세계 요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회사 이름을 딴 요트에 거액을 투자하는 소위 요트 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요트를 구입하는 데 들인 돈은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약 1조 원에 달하는 스트리트 오브 모나코는 지중해 도시 모나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몬테카를로 카지노, 호텔 드 파리, 카페 드 파리, 호텔 등 모나코의 유명한 곳을 완벽하게 재현해 요트라기보다는 수상도시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탑승한 승객에게는 립세션룸과 화장실, 드레스룸, 침대룸, 발코니가 딸린 객실을 제공합니다. 27층 높이에 150m의 길이인 이 요트 안에는 카지노와 수영장은 물론 헬기 이착륙장과 소형 잠수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럭셔리한 요트는 인도의 최고 부자인 무케이 암바니가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불리는 아잠은 2012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의 요트로 주목받았는데 길이만 약 180m, 너비는 약 20.8m였습니다. 크기도 컸지만 이를 움직이는 엔진으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총 94,000마력의 힘을 내는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이 각각 2개씩 장착되어 있어 최고 속도 시속 30노트를 냈기 때문입니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만큼 바다에서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초대형 요트입니다.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초호화 요트 아잠은 아랍에미리트의 쉐이크 칼리바 빈 자예드 알 나얀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만들어진 요트 두바이는 최고의 VIP만을 모신다는 요트로 약 3억 5천만 달러의 가격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7개에 달하는 갑판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이며
요트 안에는 수영장과 헬리콥터 이착륙장, 스쿼시 시설, 스파 등이 있고 72명의 승객과 88명의 선원을 탑승시킬 수 있는 거대한 요트입니다. 승객들을 위한 6개의 스위트룸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필립 스탁이 총괄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천장에 큰 창을 만들어 채광 효과를 높였고 탁 트인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요트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개인 소유의 요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이클립스. 이 요트는 총 길이 163m로 웬만한 프리킷함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러시아 제1의 부자이며 우리에게는 첼시 구단주로 잘 알려진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첼시 선수들에게 축하용으로 빌려주었다는 소문도 있는 이 요트의 가격은 약 3억 7천 달러, 한화로 약 4,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70명의 선원과 36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이 요트는 특히 보안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방탄유리 사용은 물론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비상용 미니 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2개의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피트니스 클럽, 사우나실, 수영장 등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를 유지하는데 연간 7,500만 달러가 사용될 정도라고 합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호 순위 172위에 랭크된 러시아의 억만장자 안드레이 멜리첸코가 소유한 슈퍼요트 A는 약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에 버금가는 몸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트는 오직 그의 지인들과 VIP들만 탑승할 수 있게끔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이자 요트 두바이의 인테리어 담당을 맡았던 필립 스탁이 실내 인테리어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트가 떠있는 동안에는 해류를 거스르며 직접 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고 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침대가 회전되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나세르 알 라시드가 주인인 요트 레이디 모우라는 2억 1천만 달러라는 가격에 맞게 요트의 이름 역시 24캐럿의 순금으로 새겼습니다. 30명의 친구들과 신나게 파티를 즐기기 위해 사용되는 이 요트는 승객 1명당 2명의 승무원이 밀착 케어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요트 안에 직사각형 모양의 지붕이 덮인 수영장과 함께 해변의 리조트를 테마로 꾸며놓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고운 모래는 물론 선탠을 즐길 수 있는 선베드, 인공이지만 야자수까지 비치해 해변가의 편안한 리조트를 완벽 재현했습니다. 러시아의 신흥 투자자이자 화학과 석탄, 제철 관련 사업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선 안드레이 멜리첸코는 앞서 언급한 슈퍼요트 A와 함께 약 5,200억 원에 달하는 셀링 요트 A도 구입했습니다. 웬만한 중형급 화물선 크기와 비슷한 규모의 이 요트는 길이 142m, 높이는 100m에 달합니다. 거대한 닻은 영국의 빅벤보다 더 높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선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요트 내에는 총 8개의 갑판과 더불어 헬리콥터 이착륙장, 수중 관찰실 등이 갖춰져 있고 요트의 보안을 위해 40여 개가 넘는 CCTV 보안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2003년 처음 세상에 선보였을 때 옥토퍼스는 마치 여객선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큰 길이 126m의 초대형 호화 요트였습니다. 요트 라이프를 매우 사랑한다고 알려진 MS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당시 약 2억 달러, 즉 2,300억 원에 달하는 돈으로 옥토퍼스를 구입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유유자적 요트 생활을 즐겼던 폴 앨런은 2015년에 1km 아래의 해저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된 일본 전함인 무사시의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타 재벌들의 초대형 호화 요트와 비슷한 스펙이지만 배 내부에 잠수정이 있는 등 단순 레저용보단 여러모로 탐사와 구조 작업에 특화된 것이 폴 앨런 요트의 특징입니다. 탐사용 요트 중에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그
그 범위를 모든 요트로 확장하면 2020년 기준 21위입니다. 2008년과 2019년에 리핏을 거쳤으며 현재 판매 중인 가격은 한화 약 4,1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재 TV였습니다.